자영업자들의 통계를 문재인 정부 때 조작했다는 그런 의심이 나왔습니다. 야,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영업자는요,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통계를 조작해서 권력을 유지해 갔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제가 제목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진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계를 조작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표현 쓰겠습니다. 몹쓸 X들, 뭐 이 정도 쓰겠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나왔네. 놈이란 말이 순식간에 나왔네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는 게, 소상공인이라는 게 자영업자잖아요. 기본적으로 5인 미만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제조업에서는 10인 미만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는 5인 미만인, 제조업은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조작했다는 증거가 조사 항목을 아예 축소하거나 삭제했습니다. 뭘 삭제했느냐? 소상공인 고용 현황이라는 것, 그 메뉴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소상공인 고용 현황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근로자임금이나 근로일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혹은 최저임금 적정성 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아니 소득주도 성장 잘 돼간다고 느끼는 거야. 최저임금 올렸기 때문에 잘 돼간다 느낄 거 아니에요. 참나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조사 기준도 변경을 했는데 복리후생비 직원 퇴직급여는요 일반적으로 인건비 항목이에요. 인건비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 항목 처리로 바꿨어요. 인건비 항목에 들어갔을 때는 인건비가 비싸진다잖아요.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면요 인건비가 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나 미치겠다. 그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똥자라는 이야기 제가 가끔 하는데요. 지똥자의 똥. 완전히 똥만 묻어있는 그런 작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장난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조작에 대한 것은, 특히 조사 기준 변경을 한 것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임시 일용직 있잖아요. 임시 일용직 기준. 이것도 말입니다. 임시직 일용직이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람을 임시직 일용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바꿨나 하면 3개월 미만으로 바꿨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임시직 할 때 3개월 이상 1년 미만 이것을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3개월 미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임시직이 확 줄게 되는 거죠. 확 줄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진짜로. 이러니 말입니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는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자영업에서는 매출도 쉽게 말하면 고용도 계속 는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자영업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를 운영하는 작자가 이렇게 저기 말입니다. 바닥 경제를 주도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안타까움까지 이용했다는 것. 권력을 위해서. 이것은요 여러분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예,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사하는 거 보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도 이제 그런 능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서 이거 일벌백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여적죄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게 이게 여적죄 아닙니까? 이것은요 종신연령을 살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 통계가 조작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국민을 속이면 이것이야말로 여적죄에 해당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저는. 예, 통계표 누락 같은 경우도 보면 세 번째가 통계표 누락인데 고용 관련 조사 통계표가 부록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말이에요. 고용 관련 통계표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거를 가만히 둔다고요? 이것은 절대로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조사 항목도 축소하고 조사 기준도 변경하고 통계표에 누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발표가 안 됐을 뿐이죠. 실제로 발표되지 않은 통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보세요 여러분. 미공개된 고용 통계입니다. 실제로 보면 대표자는요 2018년에 쉽게 말하면 1명 그런데 이게 0.89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 이상은요 0.59명에서 0.47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 미만은 0.37에서 0.25로 줄었고요. 무급가족도 0.27에서 0.23 기타도 0.08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종사자 2.31에서 1.92로 줄었습니다. 이런 발표도 안 됐어요. 이거는요. 발표도 조사도 해놓고 국민을 기만해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 멋대로 올려놓고 그 모든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게 잘못됐으면 국민에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도자다운 면모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감추고 다 통계 조작을 계속 해대는 것. 특히 자영업자 통계 조작을 해댔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지도자의 면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쥐새끼의 면모입니다. 권력만 장악하려고 하는 쥐새끼의 면모. 저는 이거 반드시 말입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말입니다. 국가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재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요. 완전히 구렁텅이가 아닙니다. 늪이 아닙니다. 침몰할 겁니다. 이거 발본색원해야 되고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폐해까지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폐해까지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논문 쓰는데 통계가 잘못되면 논문이 제대로 나올까요? 그런데 잘못된 통계로 논문을 썼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통계가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석사학위 취소? 박사학위 취소예요. 그 정도입니다. 나라 통계를 이렇게 망쳤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를 뵙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예,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나라가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